아이폰의 계절이 왔습니다. 해마다 9월이면 아이폰이 출시되죠. 이때쯤이면 또 주목받는 기업이 있어요. 바로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 종목 분석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LG이노텍 주가에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가 뭔가 주가 변동 체크 포인트부터 짚어볼까요? 크게 세 가지 제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아이폰 14 판매량입니다. 이번에 새로 출시되는 아이폰 14 판매량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LG이노텍 매출의 대부분이 이 아이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매출이에요. 그래서 아이폰이 얼마나 팔리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 새로 출시되는 아이폰 14 판매량, 그래서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 카메라 수익성 확대입니다. 앞서서 이 대부분의 매출이 아이폰 카메라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얘기는 수량을 늘리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다면 단가를 올려서 매출을 늘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수익성 확대, 단가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올릴 수 있을까, 그 얘기인데요. 카메라가 화소가 증가한다거나 또 새로운 형태의 카메라, 폴디드 줌 카메라가 또 들리는데요. 이 내용 짚어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카메라 적용 확대입니다. 아이폰 말고 뭐 없어? 뭐 이 얘긴데요. 자율주행, 메타버스, 글래스 뭐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짚어보겠습니다. 주가 변동 체크 포인트 첫 번째, 아이폰 14 판매량 보겠습니다. 먼저 애플 시장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것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애플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애플향 카메라 모듈이 LG이노텍 매출의 75%를 차지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LG이노텍이 작년에 매출 15조 원을 했는데 그 중에 11조 5천억 원이 바로 이 광학 솔루션이고요. 이 광학 솔루션의 대부분이 바로 애플의 카메라 모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애플과의 전략 관계도 매우 중요한데요. 이 기업 가치 할증의 요인이 됩니다. 애플에 납품한다. 애플하고 무슨 계약을 했다. 그러면 주가 폭등하는 거 여러분 여러 건 지금까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애플하고 뭐 한다고 하면은 기업 가치의 할증 요인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한 회사에 크게 의존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기업 가치 할증이 아니라 기업 가치의 할인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애플은 다른데요. 애플은 지금까지 부품 공급사하고 아주 특별한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해 오는 것을 여러 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LG이노텍이고요. LG이노텍도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애플하고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애플의 뭐 어떤 그 기술을 LG이노텍에 적용하기도 하고 투자를 받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 관계가 이미 오래됐어요. 앞으로도 꾸준히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어떤 한 기업에만 크게 의존해서 그 회사가 떠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이런 상황을 우려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애플과의 관계는 특별히 할증 요인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애플은 그 고객 충성도가 매우 높은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그 매출이 크게 움직이지 않아요. 크게 떨어지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플에 납품하는 부품사다, 납품사다라고 하면 역시 그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죠. 그래서 애플과의 전략적인 관계 매우 중요하고요. 이런 이유로 이 애플의 시장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아이폰 13이 지금까지 얼마나 팔렸고 그리고 앞으로 아이폰 14가 얼마나 팔릴까 그것 좀 생각해 볼까요? 아이폰 13은요, 지금까지 상당히 잘 팔렸습니다. 사실은 지난 1년간은 IT 수요가 감소되는 것이 우려됐던 그런 한 해였죠. 대부분의 IT 기기들이 다 판매가 감소됐어요. 그런데 아이폰 13만은 늘었습니다. 초도 물량은 8천만 대였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누적 판매량은 1억 3천만 대입니다. 전작 대비 10%나 그 판매량이 오히려 늘어났고요. 그래서 아이폰 14가 또 기대가 되는데요. 이 아이폰 14는 9월 폰 출시 이후에 시장 반응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초도 물량이 아이폰 13의 경우 8천만 대였죠. 아이폰 14의 경우 9,300만 대로 또 전작 대비 15%가 증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 아이폰 14가 출시되잖아요. 그 이후 한 달 기간 동안 판매량의 추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달 후인 10월에 증산할 것인지 감산할 것인지 애플이 결정을 합니다. 이건 해마다 똑같습니다.
이 증산할 것인가 감산할 것인가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까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한 달간의 그 폰 판매량 추이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기대되는 것이 이 갤럭시 Z 폴드 4, 플립 4 얼마 전에 공개됐는데 전작 대비 그리 달라진 게 없다라고 좀 기대 이하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아이폰에게는 호재죠. 그래서 아이폰 14의 판매량이 또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자, 정리하면 10월 아이폰 증감산 여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9월 출시 후 한 달 후에 따라 결정이 되고요. 해마다 같은 패턴이니까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가 병력 체크 포인트 두 번째, 카메라 수익성 확대 얘기해 보겠습니다. 단가를 높여야 된다. 그런 얘기죠. 아이폰 14가 이 빅 센서를 사용할 것 같습니다. 큰 센서, 화소수가 늘어난 센서를 말합니다. 4,800만 화소로 늘어날 것 같고요. 이렇게 센서의 화소수를 늘리는 이유는 8K 동영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경쟁사들은 다 지금 8K 동영상 하고 있잖아요. 이 아이폰만 1200만 화소의 이 센서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4K까지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만 이제는 8K 동영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4800만 화소로 이 이미지 센서의 이 화소수 늘리는 것 같고요. 이미지 센서의 화소가 늘어나면 데이터 처리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 카메라 모듈의 그 데이터 처리량도 늘어나고 그래서 카메라 모듈이 비싸지죠. 그리고 아이폰 15의 경우에는 이 폴디드 줌 카메라가 적용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갤럭시 시리즈에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적용이 되어 오던 기술인데요. 이 폰의 두께는 매우 얇잖아요. 이 얇은 두께를 가지고 줌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3배 줌 이내밖에 안 돼 왔는데요. 그래서 빛을 한번 꺾습니다. 그렇다면 이 줌의 영역이 상당히 넓어지죠. 그래서 갤럭시의 경우 5배 줌, 10배 줌이 이 광학식으로 가능해졌고 이걸 아이폰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아이폰이 카메라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1200만 화소고 뭐 폴디드 줌도 뭐 적용하지 않고 이렇게 카메라 성능 향상에 좀 소극적이었는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 카메라 성능의 향상을 좀 꾀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왜 이런가 생각해 보면 앞으로 뭔가 준비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자, 정리하면요. 애플이 카메라 성능 향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듈 단가 상승이 기대되는데 새로운 분야의 진입을 위한 준비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부터 그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주가 병력 체크 포인트 세 번째, 카메라 적용 확대입니다. 애플 관련 뉴스에 따라서 LG이노텍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하반기에는 이 애플 아이폰이 제대로 생산될 수 있을까 좀 우려했던 시기입니다. 코로나19로 부품사들이 셧다운되기도 하고요. 또 중국의 전력난도 발생했어요. 그래서 또 공장이 못 돌아가고 하면서 이 부품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아이폰 생산도 차질이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아이폰 생산에 대한 우려가 있던 시기였고 LG이노텍의 주가도 따라서 상당히 눌려있던 시기입니다. 한 20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그런데 2021년 11월에 애플의 메타버스 기기 특허 관련 소식이 들립니다. 이때부터 LG이노텍의 주가도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이 VR용 카메라 TOF 모듈 누가 공급하겠어? LG이노텍이겠지.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021년 11월부터는 애플의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가 생기면서 LG이노텍의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곧이어서 또 애플이 완전 자율 주행차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개발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또 들립니다. 그러면서 또 LG이노텍의 주가가 또 상승 탄력을 받는데요. 자율주행용 카메라, 전장 부품 누가 공급하겠어? LG이노텍이 있지. 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기존의 애플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에다가 애플카에 대한 기대까지 더해지면서 주가는 아주 상승하게 되죠. 자, 그런데 찬물을 확 끼얹는 일이 벌어집니다. 2022년 1월에 골드만삭스가 LG이노텍의 목표 주가는 28만 원이야. 사실상 매도 의견이죠. 이렇게 그 매도 의견을 내면서 찬물을 확 끼얹고 이때부터 주가가 꺾이는데요. 사실 이때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벌어지면서 뭐 꼭 이 리포트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자, 이렇게 계속 주가가 내려오던 와중에
LG이노텍이 FCPGA 투자 발표를 2월 말경에 합니다. 플립칩 볼 그리드 어레이라고요. 그 패키지에 반도체 패키지에 와이어를 없앤 새로운 기술입니다. 삼성전기가 애플에 상당히 대거 납품하고 있는 기술인데 LG이노텍은 지금까지는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투자 발표를 하면서 이것도 어디에 납품하겠어? 애플이겠지라는 기대가 생겼고 이때부터 주가는 반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구글 글래스 납품 소식까지 들리면서 주가는 또 한번 상승을 하죠. 그래서 35만 원 선의 주가가 지금까지 계속 왔다 갔다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카메라 모듈이 다른 곳에 적용되는 것도 왜 중요한가? 특히 전기차를 중심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카메라 모듈은 렌즈, 액추에이터, PCB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에는 3개에서 5개 정도의 카메라 모듈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단가는 카메라 모듈당 5불에서 10불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전기차에는 8개에서 15개로 이 스마트폰보다 훨씬 더 많은 카메라가 적용이 돼요. 자율주행용으로. 또 그 사이드 미러, 룸 미러 이런 미러들을 대체하는 용으로 해서 카메라들이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단가도 스마트폰에 비해서 훨씬 비쌉니다. 적게는 10불에서 많게는 50불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LG이노텍이 전체 시장 점유율, 카메라 모듈 시장 점유율은 25%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삼성전기가 12% 하고 있는데요. 이게 대부분 스마트폰이고요. 그런데 이 전기차 시장이 대단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은 이제 정체되어 있어요. 더 이상 시장이 크게 확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는 지금 폭발적으로 그 시장이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그 시장에서 또 1등하고 있는 테슬라 시장이 또 중요한데요. 테슬라가 2020년에 50만 대의 전기차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 작년에는 94만 대, 올해 2022년에는 200만 대를 팔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마다 2배씩 이렇게 증가해요. 아직은 수량은 적지만 해마다 2배씩 시작하는 아주 기대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테슬라 시장 점유율은 LG이노텍이 70%, 삼성전기가 30% 이렇게 나누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모바일에 국한된 카메라가 그 시장을 넓히려면 자율주행, 메타버스 같은 이런 새로운 시장으로 넓혀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이렇게 크게 시장이 넓혀지고 그래서 LG이노텍의 매출도 크게 증가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지금부터 실적 전망할 건데요. 실적 전망하기 위해서는 LG이노텍의 사업 구조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히 좀 살펴보면 광학솔루션, 지금까지 카메라 얘기 계속 했는데 이 카메라가 바로 광학솔루션 사업부에 속해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이고요. 그리고 기판 소재 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FCPGA 다 이 기판 소재고요. FC, CSP, SIP, AIP 모두 이 기판 소재입니다. 매출은 작년에 1조 6천억 원으로 전체 매출에 비해서 뭐 좀 그 기여도는 크지 않네요. 그리고 전장 부품 1조 4천억 원 작년에 했는데 이 카메라 모듈이 여기서 또 나옵니다. 모바일용 카메라 모듈이 전장 부품 카메라 모듈로 둔갑해서 이렇게 나타나 줘야 한다. 앞서서 왜 이렇게 나타나 줘야 하는지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1.4조로 그 매출 규모는 미미합니다만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목되는 거죠. 자, 이렇게 광학솔루션, 기판 소재, 전장 부품 이렇게 크게 3가지 사업부로 나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2022년 실적 전망 해볼게요. 그래서 21년 실적을 간단히 좀 살펴보면요. 매출은 약 15조 원으로 전년비 57%나 성장했습니다. 2021년은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크게 성장한 그런 한 해였죠. 그리고 2022년에 크게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더욱 성장하는 그 17조 원, 14% 성장을 전망합니다. 이 성장을 견인하는 사업 역시 광학솔루션인데요. 이 광학솔루션이 그 2021년에 11조 5천억 원에서 2022년 13조 2천억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영업이익도 조 단위의 영업이익이 드디어 달성할 것 같습니다. 1조 500억 원 전망하고요. 기판이 그 다음으로 4,200억 원 전망합니다. 앞선 실적 전망을 바탕으로 밸류에이션도 하고 목표 주가까지 설정해 보겠습니다. SOTP, Sum of the Part 방법을 적용해 보려고 하고요. 이 Sum of the Part는 각각의 사업들의 가치를 따로따로 구하고 그 가치들의 총합이 이 기업의 가치다 라고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사업 가치는 EV 에비타 지표를 활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EV 에비타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면 에비타 분의 EV로 정의를 하고요. 에비타는 현금 창출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EV는 기업 가치, 사업 가치를 의미하고요. 어떤 회사가 해마다 100억 원의 현금 창출 능력이 있다. 그런데 이 회사의 가치를 1000억 원으로 평가했다라고 하면 EV 에비타 멀티플 10으로 평가한 겁니다. 이 멀티플은 회사가 전망이 있다 올라가고요. 전망이 없어 내려갑니다. 에비타는 이자 세금 감상비 전 이익이고요. EV는 사업 가치입니다. 자, 에비타 분의 EV가 M 멀티플이죠. 따라서 EV 사업 가치는 에비타 곱하기 M으로 구할 수 있는데요. 이 EV 사업 가치는 시가총액의 순차익금을 더한 것으로 정의가 되고요. 그리고 에비타는 영업이익의 감상비를 더해서 그래서 현금 창출 능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플 M은 업계 평균을 적용하면 되고요. 그래서 앞서서 실적 전망했잖아요. 영업이익 나오죠. 감상비도 회계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에비타가 구해지고 업계 평균 멀티플 M을 적용해서 그 사업 가치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거기에다가 시가총액의 순차익금 더한 게 그 기업 가치잖아요. 따라서 사업 가치의 순차익금을 빼면 시가총액 나오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목표 시총이고 이 시총을 총발행 주식수로 나누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 주가가 됩니다. 자, 먼저 광학솔루션 보면 앞서서 영업이익 전망한 영업이익이 있죠. 거기에 감상비를 더한 현금 창출 능력 에비타 1조 6,200억 원이 도출되고요. 거기에 업계 평균 멀티플 5를 적용해서 사업 가치 8조 1,000억 원 도출됐습니다. 광학솔루션 분야고요. 자, 그리고 기판 소재 분야는 앞서서 실적 전망에 감상비 더한 5,500억 원이 이 현금 창출 능력 에비타가 되고요. 그리고 업계 평균 멀티플 6을 곱해서 기업 가치 3.3조 원 도출됐습니다. 그리고 전장 부품은 현금 창출은 아직까지 좀 못하고 있습니다. 600억 원이고요. 그리고 그런데 무려 멀티플은 10이나 됩니다. 이래서 전장 부품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그 전장 부품이 이 정도로 멀티플을 쳐주지 못했습니다. 시장의 평가가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전기차 시장이 폭발하면서 시장의 반응도 이 멀티플이 상당히 올라가는 그런 평가가 됐고요. 그래서 이 전기차 부품, 전장 부품의 경우 그 EV 에비타 멀티플 10은 쳐줘야 된다. 이게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10을 적용을 했고 그래서 도출된 사업 가치 6천억 원 더해서 총 가치는 12조 원이 됐고요. 여기에 순차익금이 9천억 원이 있어요. 이 12조 원에서 9천억 원 빼면 시가총액 11조 1천억 원 나옵니다. 이 목표 시가총액 11조 1천억 원을 총발행 주식수로 나누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 주가 나오죠. 그래서 목표 주가는요. 46만 8천 원 나옵니다. 지금 주가 대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지금 주가가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눌려 있고 그건 그 주식시장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좀 그렇죠.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앞으로 아이폰 14의 판매량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의 첫 관문이 될 것 같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메타버스,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 카메라가 얼마나 잘 확대되고 시장이 열릴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대감은 어느 정도 아까 주가 추이에서 반영이 됐다 알 수 있었습니다만 아직은 정확하게 그 실적이 예상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주가에도 정확하게 반영이 되기는 어렵고요. 앞으로 실적이 가시화되는 그때가 그 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기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LG이노텍 종목 분석해봤습니다. 도움이 된다, 뭐 해야 된다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